이제 이번 달 끝나고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객관식을 보는데요. 객관식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이미 강의를 다 사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첫째는 이제 객관식 공부하실 때는 그 문제집을 싹 풀어보셔야 돼요. 싹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 이제 그 2015년도 문제 기출문제 뭐 사무관식 문제라든지 보강하시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 한 3년치간의 판례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들, 또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다 풀어오고 한 5회에서 한 7회 정도 하고 끝내야지. 강의만 맨날 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책을 너무 봐가지고 그냥 신물 나가지고 와서 그때 한번 들어볼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으시고, 그거 들은 다음에 아마 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한 5시간에 끝낸 강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휙 들어보시고 빠른 속도로 서너 시간에 지금도 그 강의를 저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작년에 민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공탁법 3시간에 끝나 5시간 끝난 거, 그거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따로 강의 편제를 별도로 봤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들으세요. 확 들으세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객관식 좀 다 끝난 다음에 들으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지금은 다음에 2월 달부터 사실상 이제 문제집을 벌써 다 풀었다고 전제하시는 것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일단은 객관식을 싹 풀어보시라고요.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는 그냥, 했던 것도 듣는다, 마음 편하게 듣고,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도 하시고, 거기서 끝나고, 그러면, 그래, 머리가 확 남지, 뭐, 여기서 백날 뭐 객관식 몇 번씩 돌려줘봐야 본인이 안 하세요. 본인이 안 하면 뭐, 근데 이제, 범위 주어주면 또 해서 오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가등법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자, 출생신고서의 기재와 출생증명서. 이제 3번에 이제 99페이지죠. 출생신고를 하려면요. 4번에 의사, 조산사,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가져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원래 출생증명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의 뭐 성명, 또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쓸 수도 있죠. 잔명, 출생 연월일, 장소, 타태아, 쌍생아, 쌍둥이도 있고 사태아, 그죠? 예, 출생 순위가 있겠죠. 예, 뭐 3명이다, 1, 2, 3 정해놓겠죠. 그리고 엄마가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의 성명을 쓰게 됩니다. 직업 같은 거 의사가 쓰겠고 주소가 쓰겠고. 그래서 출생신고서에는 그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규가 이제 밑에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규에 따르면요, 첫째 1번 출생증명서에는요, 그 38조에 있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의사나 그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이제 의료법상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의 양식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38조에 있는 거 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일부만 써도 기재 출생신고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지명서 서식도 있고요. 4번에 그런데 이제 사건 본인이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그죠? 뭐 차에서 났다. 그런 경우도 아는 사람이 쓸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5번이죠. 출생증명서는 원래 원본이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의사나 조산사 같은 경우는 4번도 됩니다. 4번도 된다는 것들. 그래서 보통 원본과 대조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하나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거 외에도 또 혼인관계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공증서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예규에 있죠. 조문 예규에 있듯이 8조에 보면, 그러니까 출생신고에 대한 예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인 외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혼인 외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출생신고 사실 인지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모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을 때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이건 이제 이미 아이가, 그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뜰 수 있으니까, 그땐 보통 지금은요, 단서에 보통 온라인으로 보통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엄마가 등록부에 있어야겠죠. 근데 엄마가 등록부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보증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유부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 애를 신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게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가 만약에, 다른 사람, 아씨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A, B 간에 아이가 낳은 사람은 뭐예요? A, B 간에 나온 아이는, 혼인 중에 나온 아이는 이 A의 부로 추정되니까, 그죠? 당연히, 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유부녀가 아닌 증명이, 왜냐면 보통 이제 한마디로 보죠? 혼인관계 증명서 때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미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2항이, 그게,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세요. 써놓으세요. 엄마가 배우자가 없다. 써놓으세요. 그게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지금 예규 양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4번 위에. 그래서, 그걸 가져오거나, 보증인 가져오면 됩니다. 옛날에 있던 예규를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그 출생신고입니다. 장소. 출생신고는 그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기차라든지 기타 교통기관 안에서 나왔을 때는, 바로 거기서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 할 수도 있고, 항해 일지가 또 비치가 되면 좋은데, 비치 안 됐을 때는, 최초로 입항한 곳. 그러니까, 가끔 나와요, 시험 문제. 내린 곳, 동납치시고. 내린 곳, 동납치시고. 내린 곳, 입항한 곳. 선박. 되셨죠? 네. 왜냐면 선박은 이게 육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출생과 사망의 날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태아의 경우에도 우리 조문에 나와 있듯이 중요한데요. 2015년에 역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놨는데, 볼까요? 1번. 이건 출생과 사망 날짜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출생과 사망 신고에 연, 원, 일을 쓰는데, 이때 모른다. 쓸 수 있어요? 미상. 그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 써? 그건 미상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나번에 출생과 사망한 날짜와 시각을 기록을 할 때는 24시간 기준이니까 오전 12시 그러면 12시 해야 되고, 오후 12시 그러면 오후 10시간이고 22시라고 말을 써야 되고, 오후 12시는 0시라고 해야 됩니다. 24시간이고 0시로.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외국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출생한 날짜와 시간 기록도 우리나라 예규에 따릅니다. 그죠? 라본의 다태아 경우 여러 명일 때는 각각 죽으시고 동합치시고 각각 합니다.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휙휙 보시면 안 돼요. 각각 신고를 따따라 합니다. 그래서 출생 날짜뿐만 아니라 이때는 시까지, 왜냐하면 이건 첫째, 둘째가 중요하니까 순서가 시, 분까지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장소. 출생, 사망 장소는
행정구역과 도로명까지 기재돼도 수리를 합니다. 지번이 없어도 그러나 그럼 번호나 지번이 없다는 이유로 부수해서 그렇죠. 그 지번까지 해서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거기서 놨다. 그렇죠? 나번에 그 항공기나 차량 선박에서 출생 사망했을 때는 장소를 특정하게 고난할 때는 뭐 서울에서 부산 갔다 난 거네요. 55 안. 났는데 도대체 수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수역인지 평택인지 헷갈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또 수원역에서 오산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 이건 사망이죠, 사망. 사망하신 것 같은 경우는 무슨 지구라고 해도 수리해라. 그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밑에 또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출생을 또 합니다. 요새 또 아이를, 그죠? 되게 원정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2010년에 들어왔던 것들인데, 잘 보세요. 요게 또 원래는 제가 옛날 공부할 때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할 때는 출생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은, 현지, 그 나라의 출생 시각을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기록하라고 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근데 이게 또 바뀌었더라고, 또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현지 출생 날짜를 쓰라 이거예요. LM은 LA 날짜. 옛날에는 LA에서 10시였는데 밤에 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환산 안 하지 않습니다. 옛날 문제는 환산이 왔는데요. 우리 때 시험 볼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현지 날짜주의예요. 시험 문제에서 환산한다.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환산이 아니고 현지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이제 글로벌화 됐다가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특정 등록사항란,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출생 날짜 쓸 때는 그때 특정 등록사항에다가는 현지 걸 쓰고, 일반 등록사항에는 환산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그죠? 여기다가는, 그죠? LA 그때 날 쓰는데, 여기다가 언제 할 때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언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동그라미 첫 번째 걸 펼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등록상에는 우리가 현지와 태양력, 그죠? 태양력을 기록한다. 또 외국에서 출생했을 때 거기 환산했던 것을 지금은 바꿔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지 출생 날짜로 써기 때문에 현지 출생 날짜를 지금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환산했던 것들을 현지 출생 날짜로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고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옛날에 환산된 것도 지금 현지 날짜로 고칠 수 있구나. 지금도 고칠 수 있어요. 지금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 하루 차이가 또 1년 차이 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연금 문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차이가 그죠? 지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 원투 두 가지가 2010년도 바뀌었던 건데 이 두 개 지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나라 등록부에 석이나 태양력 쓰고 일반 등록은 그냥 환산하고 여전히.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출생 신고서에 현지 그 나라의 출생 시간만 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보정을 해서 수리를 이제 하라는 요구예요. 왜냐면 환산 난 것도 쓰긴 써주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머타임즈라고요. 서머타임즈 여름철에 이렇게 시간 좀 땡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그 서머타임즈의 실시간 중에 났다면, 서머타임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현지 출생 시각만 출생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서머타임 한 시간대 땡겼었잖아요. 그럴 때는 출생한 날짜가 또 그죠? 11일하고 12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땡기만 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이야기인들이 또 서머타임이었다 그 당시에 라고 가져오면 법원에 허가 받아 가져오면 직권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를걸요? 도적 같은 거 잘, 그죠?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한 달 차이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이디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학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요새는 외국에서 많이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번에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이 아까 그 특정 등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만약에 환산했다면 현지꼴로 정정할 수 있다. 근데 다 이렇게 정정하는 건 전부 다 출생 연월일은 전부 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권이 아니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신청 사건이에요. 뒤에 배웁니다. 자, 5번에 이제 신고 의무자 46조에 일단 신고 의무자는 이제 우리가 이게 과태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중요하죠. 우선 혼인 중에 출생 신고는 뭐 부부 또는 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모가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관계 없죠. 그러니까 부가 있고 순서가 아니고 부부 또는 뭐입니다. 그런데 혼인 외일 때는 엄마예요. 혼인 외일 때는 엄마가 의무자입니다. 물론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게 순위예요. 순위입니다. 그래서 부모,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한사, 그 밖의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 그죠? 그래서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한사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서가 있다. 그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3번에 부미정 있었고요. 엄마가 하는 것도 있었고, 선장 있었고, 공공 있었습니다. 자, 103페이지에 신고 자격자에 대한 것들, 동거하는 친족과 분만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 출생 신고에 대해서는 보세요. 지금 출생 신고에 대해서 예규가 또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규는 오른쪽 보세요. 103페이지 2조에 후순위 신고 의무. 아까 순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 동분 이 동거하는 친족인데 만약에 후순위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선순위자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봐줍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거하는 친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할머니들이 하는데 이 법률에 이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개념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출생 당시예요. 출생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생은 5월 5일 날 했어. 어린이 날. 출생 신고는 바로 하지 않죠? 한 달 했다 했어. 그럼 만약에 출생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어, 같이. 근데 출생하자 이제 애가 너무 아직 나왔어, 이 사람. 그럼 돼야 안 돼. 그죠? 그래서 공룡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출생 당시를요, 출생 신고 당시로 냈어요. 틀렸어요. 출생 신고가 아니고 출생 당시야. 그런 거 틀리면 짜증나죠, 그죠? 참나. 근데 짜증나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요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출생 신고 당시에 그때가 언젠데요? 5월 때 나왔다. 지금 안 되냐? 안 되세요. 그 당시에 아니었잖아요. 지금이라니. 지금 주민등 옮겼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통 시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그래 주민등을 옮겨. 애를 보기 위해서. 그럼 안 되는 거야. 애 낳았을 때는 거기 없었거든, 주민등에. 근데 애 낳은 다음에 지금 올렸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죠? 부모는 내가 왜 안 되냐?
그죠? 예. 왜냐면 출생 당시에는 없었잖아.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더라고. 일단 문제는.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이걸 싸웠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 싸웠기 때문에. 예, 됐죠? 그래서, 이때 동거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 관계,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이지, 뭐, 동일한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요. 기출문제 볼까요? 자, 1항. 혼인 중에 신고는 북 또는 모가 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는 친족, 동분만이죠. 예, 그 다음에 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외일 때는 모 다음에, 그렇죠. 동거하는 친족 다음에 동분만. 이고, 다음 페이지에, 만약에 친생자 추정, 저 아버지가, 이게 이제 또 재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그죠? 요즘에 재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겹쳐. 그럴 때, 부를 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더라도,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하면 또 똑같아. 이것도 동거하는 친족, 분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원과 교도소일 때도, 그렇죠. 교도소일 때라도 아이가 데리고 올 수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의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죠. 부모가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는 거지. 교도소장이 합니까? 틀렸지.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틀렸죠?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하여튼 이런 거 내요, 시험 문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꼼꼼히 보는 이유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히 볼 때는 봐야 됩니다. 이게 헐렁헐렁 하고요. 뭐야? 그 다음에 5항에, 그렇죠. 항해 중에 출생한 자는 이제 선장이 이제 일지를 통해서, 그 도착한, 그 도착지에 있는 시운면장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지역에 관할 장에게 보내준다. 그런 얘기죠. 재용관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친생부인회소를, 지금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낳았어. 동고 다녔는데. 그럼 내 아이 아니죠? 아니잖아. 예, 그러면 친생부인회소로 해. 그러면 친생부인회소를 하는 중에도 그 아이는 뭐예요? 친생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친생부인회소가 있는 중에도 애가 낳았으면 출생신고는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해야 돼. 그죠? 나중은 없어요. 그런 거는 애는. 그죠? 다 나온 다음에. 똑같이 아까 법원이 부르는 정하는 경우, 아까 그거예요. 이번 재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정해야 돼. 아버지를 정하는 기간이 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엄마가 하겠죠. 엄마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 친생자 추정이 경합됐을 때도 엄마가 한다. 그때는 이제 부미정, 아버지가 미정이라고 써야겠죠. 써놓고 나중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특정 신고 편철한 다음에 추번하죠. 네, 받으세요. 항해 중에 출생자 49조에 이 항해 중에 출생이 있을 때는 선장은 24시간, 이거 24를 또 숫자 48로 고칩니다. 24시간 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항해 일지에 쓰래. 그죠? 또 조문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일단은 선장의 이제 선박이 만약에 선박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일단 2항은 대한민국이고요. 3항은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구에 왔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출생했던 항해일지 등본을 떠가지고 그곳이 그곳.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서울에 있더라도 인천이면 인천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천에 있는 그 시의면장한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재외국민이니까 재외국민센터 할 수도 있고. 요게 들어왔죠? 요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상서 볼 때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가 아니고 그 도착한 곳에 시운면장이에요. 아니면 재외국민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외국일 때는 지체 없이, 이건 24시간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지역 관할하는 재용관장, 대사관, 영사관에게
그 지역 똑같아요. 그 지역이에요. 해서 그 외교관을 통해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제외 국민 등록 사무소로 옵니다. 이게 시군구가 아니에요. 제외 국민 그 펼치시고 요게 2015년 들어온 겁니다. 그죠? 예상 문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3번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죠?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참 꼼꼼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온라인으로 해주면 다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9번에 공공시설에서의 낫다. 이번에 이제 병원에서 뭐 교도소에서 그 밖에 시설 같은 데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아까 나왔었죠? 신고할 수 없을 때 내는 것이지 신고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내? 하여튼 이런 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또 틀려요. 뭐 틀려도 뭐 그러니까 또 대수롭지도 않아. 어차피 뭐 10개인데 뭐 그냥 근데 주는 거 맞아야 됩니다. 주는 거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중요한 거 출생신고 전에 사망 있죠. 출생신고 전에 사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내가 애가 낳는데 한 달 만에 사망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출생신고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잘 나오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것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기아가 있어요. 기아. 자, 52조. 기아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아를 발견을 해서 통지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 기아 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24시간 내에 그 사실을 시구면장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48시간 틀렸어요. 한번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외우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쪽은요 다 24시간 내에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거 너무 또 오래되면 까먹잖아, 본인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통보받은 시음면장은 휴대폰 이런 것들을 뭐 발견 날짜 등을 해서 이 기아 발견 조서 박스시고 조서를 씁니다. 조서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조서가 나중에 신고서야. 그죠? 신고서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 부모가 부모를 몰랐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죠? 기아의 성과 본을 만들어줘서 창설을 하고 이름과 등록 기준지를 정해서 직권으로 올립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올려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기아에 대한 별도의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지금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이거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모았습니다. 얘기권을 모아봤는데 이것도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옛날에는요. 이게 뭐 얘기가 118호, 24호, 뭐 21호, 뭐 이게 104호 가지고 한 8개를 또 이렇게 하나 통합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통합하는 것 같아요, 뭐다. 그래서 등록법이 이게 약간 좀 오래 어려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제가 보겠습니다. 얘기를. 기아 발견 통보라는 게 뭐냐? 다음 페이지에. 기아를 발견한 사람과 기아 발견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아까 뵀죠? 교육문제 48시간이 아니었다고 했죠? 통보를 하라. 그리고 자 이번에는 보호시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 기아였던 경우에는 연령 불문하고 그 보호시설의 장이 기아 발견 통보를 해야 되고 그때 시구면장에 조서를 써서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조서예요. 그래서 통보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게 기아 발견 조서를 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그러한 그 기아 발견 조서, 기아 발견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서 성본 창설 허가 받을 때까지는 기록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보관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3조 아까 기하 발견 조서 등본을 만들어서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양에 만약에 기하가 만약에 소지품에 다행히 소지품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 벌 수도 있겠죠.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성과 본을 따라야겠죠. 그죠? 애를 버린 거 아니야? 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성과 본의 창설허가 받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냥 따른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성과 본으로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왔으면 이제 뭡니까? 4조 법원으로부터 성본 자 그래 이걸로 해가지고 그 재판사 오면요 그때 이제 아까 조서를 신고서로 접수해서 동시에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제 걔 이름을 올려주는데 그럴 때 이때 기하 발견은 뭐예요? 부모가 없느냐?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라는 빈칸이고 다만 이제 남자인지 여자만 쓴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를 찾았어. 찾았을 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등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수리해주고 당연히 수리해줘야죠. 그리고 이번에 기하 잡으세요. 기하 출생 신고를 수리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부모가 걔를 출생 신고했다면 그 출생 신고를 한 그 시장 등이 그 정정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제 폐쇄해야죠. 걔 만들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걔는 이제. 몇 개 하고 따라서 이때 이런 정정일 때는 이건 아이를 받아서 전한 것이니까 죽으시고 법원에 허가는 필요 없죠.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것도 있고 이거 관련된 얘기들이 하나를 모아놨습니다. 요즘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이게 정리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 조문에도 있습니다. 조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기하를 찾는 때 53조 부나 모가 기하를 찾을 때는 항상 뭐 출생신고는 한 달에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 신청까지 합니다. 자, 출생신고하면서 이제 등록부 정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의원면장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규칙에 따르면 58조에 이런 기하 발견 조서로 작성한 등록부 내용이 똑같게 되니까 정정서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119조 없어봐. 아까 119조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하의 사망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받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사망 신고와 동시에 절차를 받는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하가 아닌 고하를 보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아니 기하는 뭐고 고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우리 법원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고하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였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이 얘기는 이제 2015년도에 뭐가 들어왔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은 재외공간에 수리되어 온 한마디로 과거에 등록기준지로 송부하는 내용을 이제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소로 홍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것만 따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781조 4항에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라는 것은 그죠? 부모를 알 수 없는 우리 조문에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뭐냐
대해서 말해요. 그거는 기아이거나 기아 이외에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다. 그죠? 기아, 버려진 외에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그러니까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는 기아가 있고, 기아 위엔 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야.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아가 아닌 부모를 알 수 없는 게 고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해석상, 법률상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기아에 대한 작성은 아까 시운면장이 뭐라고 하죠? 시운면장이 성과 본의 허가를 얻어서 직권으로 작성한다. 근데 고아는 더냐, 고아는 보세요. 1번, 2번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도 성본 창설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이건 좀 약간 컸죠? 그래서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대리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그러면 성본 창설 허가 신청받은 신청인은 성본 창설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본인이 허가 재판서 받아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아는 다 직권을 해주는데 여기는 고아는 본인 신청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이번에 고아도 정정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인지를 보는데요. 자 인지도 뭐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보면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아버지나 상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한 행위예요. 내 아이야라고 인정한 행위가 인지입니다. 인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임의인지가 있고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자, 임의인지는 거기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인지고 신고를 해야만이 그렇게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고, 자, 인지의 효력은요, 출생 시에 소급해서, 그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인지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30살짜리 했다면 30년 전부터 내 아이야. 그죠? 인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인지자. 그죠? 인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혼인의 출생자의 생모가 할 수도 있고 생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성년 정신이 있다, 지체일 때 피성년 후견이라면 동의를 받아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 당한 사람, 피인지자, 아이, 피인지자란 말은 이제 인지자의 상대방이니까 피고 인지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피인지자는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물론 법률론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친생 부인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지는 그 혼인 중의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생 부인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와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친생자 존재 확인해서, 그죠? 를 통해서 우리가 그 등록부의 부모가 친생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을 해야만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누구의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이 혼인 중의 자일 때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고요. 혼인 중의 자가 아니더라도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만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전제로서 혼인의 거기 우리가 친자 부존재 같은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인지를 했을 때는 내 애인데 다른 사람이 인지를 했어. 그럴 때는 인지 무효서나 인지에 대한 이의서를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많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 갔을 때 이렇게 먼저 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인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인지신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지신고는 이제, 이 가등법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는 걸 좀 더 깊이 보죠. 원래 민법 같은 경우는 뭐, 가족, 친족 따라 안 보니까. 자, 볼까요? 오른쪽에. 그렇죠. 자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사망한 자녀. 우리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민법상 뭐죠?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수 있죠. 조건이 있지. 그 사망한 자녀의 직계 비속이 있을 때.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한 자녀의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직계 비속까지 써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인지할 때는 이제 엄마까지 써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4번에 인지 전에, 아까 나왔죠? 인지 전에 옛날 엄마의 성과 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인지하면서, 그래, 옛날 성 써라. 자녀의 성과본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유지하겠다라고 협의를,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5번에. 그러면 이제 인지란 것은 뭐예요? 인지란 것은,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인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친권자가 이제 종래 엄마가 키웠던 애를 이제 아버지가 인지함으로써 친권자를 엄마로 할 것인지 아빠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지는 친권 지정이라는 게 생겨요. 친권 지정이 생깁니다. 5번에. 그래서 친권자를 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1항 4, 5, 특히 아까 중요한 것은 인지함으로써 아이의 성이 바뀌느냐, 또 인지함으로써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인지 신고를 할 때 친권 협의라든지 성본에 대한 계속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을 내라 이거예요. 만약에 단서에 근데 인지하면서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친권자가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됐을 때는 그 재판서들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종전성을 쓰게 해줄 것이고 종전의 엄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를 바꿔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2항, 그 4, 5호하고 2항을 묶으시고 그런 것들을 물을 겁니다. 그죠? 이게 약간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급하실 건 없지만 잘 보세요. 보실 때. 자, 왜냐하면 그 개정민법은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개정민법은 이제 혼인 후에 출생자를 인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전 엄마의 성을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인지 청구의 소호 같은 건 강제 인지인데 그럼 그 인지 청구를 하면서 보통 이제 직권으로 법원에서 친권자를 또 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 우리가 그 밑에 예규를 하나 볼까요? 2개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타인의 친생 자녀로 추정자는 자에 대해서, 야, 걔는 내 아이야. 라고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법률상 타인의 친생 자녀로 추정됐다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친생 부인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무효혼. 자, 혼인신고를 그죠? 합의도 없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무효혼 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혼인 외자가 됩니다. 근데 무효혼 중에도 강제로 애를 낳겠죠. 그럼 그 애는 무효혼이 되면서 이제 혼인 외자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혼에 따라서 혼외자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 출생신고가 곧 인지를 한 걸로 봐요. 그죠? 어차피 무효혼은 무효혼이고 애는 애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태아에 대한 인지도 할 수 있다. 특히 태아는, 아직 올려있지, 아직 살아난 게 아니니까, 그때 같듯이 특정신고 편철장에 올려나갔죠? 그래서,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는,
그 신고서 쓰고 모성명서 쓴다. 자,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대한 인지. 제목이 이제 57조입니다. 57조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혼인 외에 아이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게 말이 신고지, 성격은 인지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서를 쓰지만 실제는 인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만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들 표현 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혼인 외자인데 아까 이제 요게 펼치시고 이번에 들어온 거죠? 이번 이제 올해 시험에 바뀐 거가 이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가 진짜 어머니가 자 이제 이게 뭐 아이를 낳는데 도대체 뭐 여자가 뭐 그죠?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명과 등록기인지 주민번호도 알 수 없어. 근데 그 아들이 아이를 낳아 들어온 거죠? 그때 그랬죠? 아이를 낳아 들어왔어. 엄마가 누리니까 엄마 모른대. 그죠? 근데 아이는 데려왔어. 그거죠. 이거 오래 썼잖아. 그죠? 그럼 옛날에는요,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인지가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인지신고, 아버지가 인지할 때는, 보세요. 아버지가 인지할 때는 엄마가 누군지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신고서에. 근데 엄마를 알아야 쓰지.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엄마를 몰라도,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하는 어디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오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엄마 몰라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는 거. 이게 올해 바뀐 거죠. 그죠? 나오겠죠? 예상 문제로. 58년 바뀌었죠. 58년 바뀌었으니까 이제 시험이 그 당시에 6월달에 이게 안 나오고 그 뒤에 시행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럼, 야, 이제 좀 바뀌어서, 거기, 아버지도 엄마를 모르면 할 수 있구나. 자, 이 양에, 그럼 가정법원의 확인을 위해서, 그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단체, 국가경찰서, 경찰관서,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사항에, 근데 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컨대 1. 출생자가 그 아이가 제3자로부터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으니 바뀌었어. 아이를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 부모 아이를 데이트죠. 예. 혼인 중에 아이가 나온 거죠. 그 규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 확인 조차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 법은, 자, 규칙 87조에 2가 또 들어왔죠. 뭐냐면, 아까 엄마를 알 수 없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는 건데, 그 절차는 비송사건법상 결정 명령 사건처럼 보는 것이고, 그 얘기는 출생신고서의 중요한 서류가 뭐죠? 가정법원에 확인서 등본을 가져오면 해주겠다, 아버지가 앞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50조 사항에,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 정하면은,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건, 출생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었으니 바뀌었을 때의 얘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것이 바뀌었을 때 또 우리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서 고쳐라 이거죠. 예. 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아버지의 신고는 사실상
출생 신고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때 출생 신고는 보고적 신고지만, 그건 인지 효력에는 창설적 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출생 신고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대리로 출생 신고가 됩니까? 원래 출생 신고는 대리할 수 있지만 인지 신고는 대리할 수 없죠. 혼인과 인지는 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외의 자에 대해서 보세요. 혼외 자를 그죠? 혼외자가 데려왔어. 그러면 거기 있는 친척들이 대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인지는. 그죠? 그러니까, 내 애가 고등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애를 데려왔어. 그럼 아버지 엄마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 그건 대리가 안 되는 거야, 인지신고는. 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강제인지는 좀 쉬었다가 보였습니다. 네.